만약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원자폭탄이 일본이 아닌 독일 베를린 한복판에 떨어졌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수백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유럽의 역사는 지금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쓰여졌을 겁니다. 사실 미국이 처음 원자폭탄을 만들 때 최우선 목표로 삼았던 것은 일본 제국이 아니라 바로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수레바퀴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굴러갔고 결국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핵폭탄을 2번이나 맞은 나라는 일본이 되었죠. 도대체 왜 독일을 겨냥해 만들어진 이 무시무시한 무기가 태평양 건너 일본에 투하되었는지 우리가 모르는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1939년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나치 독일이 핵무기를 먼저 개발할 수 있다는 다급한 경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 한 장이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과학 프로젝트인 맨해튼 계획을 출발시키는 결정적인 신호탄이었습니다. 미국은 독일이 핵무기를 먼저 손에 넣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13만 명의 인력과 천문학적인 예산을 모조리 쏟아부었습니다. 심지어 전선을 만들 고리가 부족해지자 미국 재무부금고에 있던 은 1만 3천 톤을 몽땅 꺼내서 쓸 정도로 아주 절박했죠. 이 비밀 프로젝트에 참여한 수많은 과학자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베를린의 폭탄을 떨어뜨려 나치를 무너뜨리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천재들의 우려와 달리 독일의 원자폭탄 프로젝트는 완전히 산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는 유대인의 학문이라며 양자역학을 멸시했고 똑똑한 과학자들은 모조리 미국으로 망명해버렸기 때문이죠. 결국 독일이 핵을 만들기도 전인 1945년 5월 나치 독일은 연합군에 무조건 항복하고 맙니다. 맨해튼 프로젝트에 원래 타겟이 사라져버리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 부은 미국 군부와 과학자들은 붕 떠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항복을 거부하며 끝까지 저항하던 단 하나의 국가가 있었습니다. 1억 총옥세를 외치며 미친 듯한 자폭 공격으로 미군에게 끔찍한 사상자를 안겨주던 일본 제국이었죠. 미국은 일본 본토에 상륙할 경우 발생할 수십만 명의 미군 사상자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태평양 진출을 노리던 소련마저 전쟁에 뛰어들 기미를 보이자 미국은 극도로 다급해졌습니다. 전쟁을 가장 확실하고 빠르게 그리고 소련이 개입하기 전에 완벽히 끝내버릴 단한 방이 필요했던 겁니다. 결국 베를린에 떨어질 운명이었던 이 끔찍한 악마의 무기는 태평양을 건너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로 향하게 됩니다. 1945년 8월 6일 아침 미군의 폭격기인 에놀라 게이가 일본 히로시마 상공에 조용히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실전에 투입된 우라늄 원자 폭탄 리틀보이가 하늘에서 떨어졌죠. 폭탄이 도시 상공 600m에서 폭발하는 순간 태양 표면보다 뜨거운 열구와 강력한 섬광이 도시를 덮쳤습니다. 단 1초 만에 도시 중심부의 모든 것이 증발해버렸고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끔찍한 버섯구름이 하늘을 가렸고 검은 비가 내리며 방사능이 살아남은 사람들마저 고통스럽게 괴롭혔습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이 정도의 끔찍한 참상을 겪고 당장 무조건 항복을 선언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일본 군부의 미치광이 수뇌부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현실을 부정하며 끝까지 버티기로 결정했죠. 미군이 저런 엄청난 폭탄을 여러 개 발명했을 리가 없다며 국민들에게 히로시마의 피해 사실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심지어 본토 결전을 준비하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축창을 들고 미군과 싸우라며 국민들의 자살을 강요했습니다. 이러한 일본 군부의 광기어린 버티기는 결국 나가사키라는 또 다른 끔찍한 비극을 부르고 말았습니다. 첫 원자 폭탄 투하 후 불과 3일이 지난 8월 9일 미국은 두 번째 원자 폭탄인 팻맨을 나가사키에 투하했습니다. 팻맨은 리틀보이보다 훨씬 더 강력한 위력을 가진 플루토늄 폭탄이었습니다. 나가사키 시내 절반이 순식간에 초토화되며 수만 명이 또다시 희생되었죠. 심지어 같은 날 새벽 소련의 대규모 기갑 부대가 만주 국경을 넘어 물밀듯이 밀려오기 시작하며 일본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하늘에서는 태양처럼 뜨거운 폭탄이 떨어지고 땅에서는 붉은 군대의 탱크가 밀려오자 군부의 고집도 꺾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8월 15일 일본 천황은 라디오 방송을 통해 떨리는 목소리로 연합군에 대한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를 잡기 위해 시작된 역사상 가장 거대한 무기 개발 프로젝트는 이렇게 예상치 못한 지구 반대편에서 전쟁의 마침표를 찍게 된 겁니다. 만약 독일이 조금만 더 버텼거나 소련의 개입이 늦어졌다면 베를린이나 도쿄 한복판에 원자 폭탄이 떨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전 세계는 일본에 떨어진 두 발의 핵폭탄이 만들어낸 지 옷같은 참상을 목격하고 커다란 충격과 공포에 빠졌습니다.
인간이 만든 무기가 단 한 발만으로 도시 하나를 완전히 지워버릴 수 있다는 믿기 힘든 현실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한 것이죠. 이후 냉전 시대가 시작되면서 미국과 소련은 미친 듯이 핵무기를 만들어내며 지구를 수십 번 파괴하고도 남을 미치광이 군비 경쟁에 돌입합니다. 원자폭탄의 위력에 만족하지 못한 미국과 소련은 기존 원자폭탄보다 수천 배 더 강력한 수소폭탄까지 발명해냅니다. 1954년 미국이 태평양 비키니 환초에서 실험한 수소폭탄 캐슬 브라보는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무려 1000배에 달하는 상상 초월의 파괴력을 보여주었죠. 이에 질세라 소련은 1961년인 뉴욕 사상 가장 강력한 무기인 차르본바를 터뜨리며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차르본바의 위력은 히로시마 원폭 3800발을 한꺼번에 터뜨린 것과 맞먹는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폭발의 섬광은 1000km 밖에서도 보였고 폭발로 인해 발생한 지진파는 지구를 무려 3바퀴나 돌았습니다. 이제 인류는 스스로 버튼 하나만 누르면 지구 전체를 멸망시킬 수 있는 신과 같은 힘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 현대 기술로 만들어진 수소폭탄이 서울이나 뉴욕 같은 대 도시에 떨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히로시마의 비극은 장난으로 보일 정도의 끔찍하고 절망적인 지옥도가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겁니다. 폭발 순간 발생하는 섭씨 1억 도의 살인적인 섬광은 방금 수십 킬로미터 내의 모든 생명체를 그 자리에서 증발시킵니다. 폭풍파는 마하에 가까운 속도로 사방으로 퍼져나가며 콘크리트 빌딩들을 마치 성냥개비처럼 부러뜨릴 겁니다. 섬광과 폭풍파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무려 20km 높이까지 치솟는 거대한 불기둥과 버섯구름이 피어오릅니다. 이 구름 속에는 엄청난 양의 먼지와 방사능 낙진이 섞여 있어 바람을 타고 수백 킬로미터 밖까지 죽음의 재를 뿌리게 됩니다. 방사능에 노출된 사람들은 세포가 파괴되고 피부가 녹아내리며 상상할 수도 없는 끔찍한 고통 속에 서서히 죽어가게 되죠. 더 무서운 것은 강력한 전자기 펄스 인이의 NP 현상입니다. 폭발 순간 발생하는 강력한 전자기파가 모든 전자기기를 순식간에 고철덩어리로 만들어버립니다. 핸드폰은 물론이고 자동차, 비행기, 병원, 생명, 유지장치까지 전기로 작동하는 모든 문명의 이기가 지구를 떠나버리는 겁니다. 통신이 두절되고 교통마비되며 식수와 식량 공급마저 끊기면서 살아남은 사람들조차 원시시대보다 못한 참혹한 생존 경쟁에 내몰리게 될 겁니다. 만약 이러한 핵무기가 여러 발 사용되는 전면전이 발생한다면 인류는 아예 햇빛을 볼 수 없는 핵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수천만 톤의 먼지와 연기가 성층권을 뒤덮어 태양빛을 완전히 차단해버리고 지구의 온도는 영하 수십 도까지 곤두박질치게 되죠. 식물이 광합성을 할 수 없어 모든 농작물이 말라 죽고 결국 먹이사슬이 다시 붕괴되며 인류는 굶어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될 겁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제3차 세계대전에 어떤 무기가 쓰일지 모르지만 제4차 세계대전은 돌과 몽둥이로 싸우게 될 것이라는 소름돋는 경고를 남겼습니다. 안타깝게도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구상에는 무려 1만이가 넘는 핵무기가 당장이라도 발사될 준비를 마치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대통령은 항상 검은색 가방인 핵가방을 들고 다니며 언제 어디서든 2~3분 안에 핵무기 발사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바닷속 깊은 곳에는 적국의 핵공격을 받아도 즉시 핵미사일로 반격할 수 있는 전략 핵잠수함들이 조용히 유령처럼 숨어있죠. 네가 나를 쏘면 나도 너를 쏴서 다 같이 죽는다란 상호 확증 파괴 전략이 오히려 거짓말처럼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핵무기 통제 시스템의 단순한 기계적 오류나 작은 오해 하나가 언제든 인류를 파멸의 길로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실제로 1983년 소련의 조기 경보 레이더에 미국 미사일 5발이 날아오는 오류 화면이 잡혀 핵전쟁이 일어날 뻔하기도 했죠. 당시 시스템의 오류라고 판단한 소련군 장교의 침착한 대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영상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아돌프 히틀러를 막기 위해 시작된 프로젝트가 지구 전체를 인질로 잡아버린 정말 역사의 가장 거대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핵무기는 단순히 전쟁을 이기기 위한 수단을 넘어 인류가 얼마나 무모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끔찍한 상징입니다. 우리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남겨진 상흔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상흔은 바로 우리의 미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만약 우리가 역사의 교훈을 망각하고 다시 한번 어리석은 선택을 한다면 그땐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아돌프 히틀러를 향했던 미국의 핵무기가 결국 일본에 떨어지게 된 충격적인 비화는 어떠셨나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몰랐던 놀라운 역사적 진실과 충격적인 비하인드 스토리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비화를 파헤치는 월드 시그널 채널이었습니다.